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 편집 마지막 방법, 시간 다시 매핑, 타일 리매핑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덩크 영상으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미 좀 속도가 느리게 편집된 영상인데 이렇게 덩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우리가 이제 통째로 빠르게 감거나 느리게 감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빨리 감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느리게 했다가 다시 빨리 했다가를 한다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은 구간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잘라서 속도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R 눌러서 이렇게 각각 속도 편집을 하거나, 혹은 각각 클립마다 여러분 원하시는 스피드를 선택하셔서 바꿀 수가 있겠죠. 빠르게, 느리게, 다시 원래 스피드. 그럼 이런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여기는 200% 2배 빠르기, 0.5배, 그 다음에 원래 스피드. 세상에 갑자기 스피드가 팍팍 바뀌는 편집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영상이 팍 바뀌기 때문에 속도 편집이 좀 어색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색하지 않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시간 다시 매핑, 타일 리매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는 스피드 램핑이라도 부르는데, 영화나 뮤직비디오 혹은 유튜브에서도 이제 시네마틱한 스타일이라고 속도 편집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 50 이렇게 100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요거를 하나 다시 불러와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 사용하는 건 간단한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V1 트랙을 높여줄 겁니다. 트랙을 높이는 거는 키보드 Alt 플러스 방향키 휠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편집을 할 건데, 타임라인을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더 V1을 키울 거라. 여기 보시면은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은 불투명도 선이고요. 제가 온 상태에 돌릴 거고, 여기 보시면 이름 옆에 이렇게 FX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투명도라고 뜨죠?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 해주신 다음에 시간 다시 매핑, 타일 매핑, 그 다음에 속도, 스피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한 줄이 생깁니다. 요게 바로 속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래그 해주시면은 속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영상 길이가 짧아지고 빠른 영상이 되는 거고, 다시 내려서 100%보다 낮추면은 더 느린 영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영상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클립 키프레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편집을 하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컷 편집을 해서 속도 편집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서 구간을 나눠주셔야 돼요. 저는 영상에서 여기 딱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키프레임을 찍을 건데, 키프레임 찍는 방법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분 트랙이 높지 않으면 키프레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어느 정도 높여 주셔야지 키프레임 추가 버튼이 보여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덩크를 하는 순간 저는 또 키프레임을 찍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키프레임 버튼을 눌러서 찍는 방법 말고, 제가 돌렸는데 원하는 곳에 이 선 위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 키프레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도 구간이 한 곳, 두 곳, 세 곳이 생긴 겁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시면, 첫 번째는 200%, 그리고 두 번째는 50%, 그리고 원래 스피드 100%겠죠.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컷 편집을 하지 않고 이 앞에 상황과 똑같은 영상을 만든 겁니다. 앞에랑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속도 그래프를 보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속도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없는데, 우리가 비싼 스포츠카를 사도 100km 속도를 내려면은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집을 하시려면, 이렇게 팍 바뀌는 포인트 없애주려면은, 잘 보시면은 이 키프레임이 쪼개져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구간을 잡아주셔야 돼요. 옆에도 이렇게 제가 구간을 넓혀서 속도가 점점 바뀔 수 있게 제가 그래프를 바꿔준 겁니다. 자, 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더 제가 트랙을 키울게요. 자, 여러분이 키프레임 가운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베지어 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전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프가 부드럽게 됐죠. 그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은 아까보다 이렇게 더 부드러운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제가 지금 준비한 영상은 30fps인데 현재 지금 시퀀스가 30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빨리 감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슬로우 모션 느리게 편집할 때 프레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프레임보다 일반 영상의 프레임이 작을 경우 슬로우 모션을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버벅거림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하나 영상을 더 준비했는데, 이 영상으로 제가 또 시퀀스를 만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전 영상에서는 오디오가 없었습니다. 이 타일 리매핑, 스피드 램핑 편집 영상에서는 이 오디오 편집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오디오를 지우고 효과음이나 BGM 같은 걸로 많이 편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디오까지 편집하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원본 영상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영상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랙 넓히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기 전에, 공이 떨어지기 전에, 자, 이 부분부터 이제 구간을 잡아서 원래 스피드, 슬로우 모션, 원래 스피드로 만들겠습니다. 이 FX 마크 위에서 우클릭, 시간 다시 매핑, 속도. 이제 구간을 잡아야 되니까 키프레임 추가.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원래 스피드 돌릴게요. 그래서 여기도 구간을 잡고 속도를 가운데를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걸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원래 이렇게 하나에 묶여있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램핑을 하게 되면은 비디오만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창에서 속도 편집을 하면은 오디오도 같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디오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따로따로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속도 편집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텅 치기 전에 제가 여기 구간을 키프레임 찍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레이업을 딱 했을 때 이 정도 해서 제가 또 키프레임 찍어서 구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여러분이 컷 편집으로 이 오디오를 잘라주셔야 돼요. 오디오는 따로 램핑이란 게 없는데, 속도를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비디오가 잘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연결된 선택을 끄시고 이렇게 오디오만 내가 키프레임 찍어준 데만 이렇게 나눠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속도를 50으로 바꿀 건데, 자, 그 전에 이 영상의 FPS는 120이고 시퀀스도 당연히 120이겠죠. 시퀀스를 제가 반으로 낮춰서 60으로 낮춰서 제가 일부러 슬로우 모션에 위해서 좀 높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여러분이 슬로우 모션을 계산상으로 여기는 60으로 뜨는데 사실 이 영상이 120이어서 50%까지는 무리 없이, 버벅거림 없이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똑같이 구간을 점점 부드럽게 편집이 될 수 있게 좀만 제가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자, 여기서 뒤에 키프레임도 마찬가지, 이번엔 저는 앞에 키프레임을 좀 당겨서 이렇게 구간을 부드럽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효과 컨트롤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은 이 세 번째 시간 다시 매핑에 이렇게 키프레임 찍혀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찍혀있구나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속도가 100, 50, 100이죠. 속도가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바뀌는 게 여러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비디오는 완성인데 중요한 건 오디오가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끝에는 100%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니까 이 마지막 키프레임에 그냥 맞춰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이 구간이 딱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를 그냥 여러분이 속도 조정 도구, 단축키 R이죠. 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얼추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오디오 갑자기 팍팍 바뀌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오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전환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선택이 되는데, 마우스 클릭, 기본 전환 적용하시면은 여러분이 설정했던 기본 전환이 들어갈 텐데 컨스턴트 파워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기본 전환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피드 램핑을 할 때 오디오도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이렇게 따로따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퀀스와 그냥 영상의 프레임이 똑같을 때 속도 편집을 느리게 하면 왜 버벅거리는지랑 우리가 이 속도 창을 띄우면은 시간 보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댓글과 좋아요로 피드백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